26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결같이 다정하고 성실했던 김 씨의 남편. 그는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후 취미 삼아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카드 회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태국에 있는 남편이 현금 서비스를 최대 한도로 인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일단 남편의 사고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씨는 돈을 송금하려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찬찬히 좀 말씀 주시죠. 일단 이제 김 씨와 남편이 26년 전에 지인이 소개를 만났는데 바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 딸도 바로 낳습니다. 낳고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은 평범한 가정이었으면서 더군다나 남편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던 게죠. 그리고 한 번도 김 씨 속을 썩인 일이 없다고 하니까 성실한 남편을 만났는데 더군다나 가정에 충실하고 월급을 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 모두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을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사실은 요즘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몇 년 전부터요, 유럽, 아시아 곳곳 이 여행 다니는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가이드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관광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그 태국 여행 유튜브를 그렇게 보더니 작년 6월에 처음으로 태국에 가이드 없이 자유여행으로 혼자서 4박 6일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여행 가서도 연락이 꼬박꼬박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이 남편이 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2주 동안 태국 여행을 떠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남편이 태국에 여행하고 있었을 때 카드 회사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좀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몇 번 주저하다가 받았더니 이게 태국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한도까지. 풀로? 예. 그러니까 이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최대 한도로 인출했다. 혹시 사고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방지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또 놀랐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남편한테 부랴부랴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하필은 미성년자를 다치게 만들어서 이게 합의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다 그렇게 다 찾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더 필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태국에 혼자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 아는 태국말이라고는 보통 사와디캅인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 이게 정말 사실이면 얼마나 진짜 남편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까 현금 수입 다 받고 난 다음에 일단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 태국에서 잠시 풀어줬는 것은 돈을 더 갖고 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아내도 이걸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아무런 의심 없이 최대한 돈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볼 일이 있으니까 은행에 좀 갔다 올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행에 딱 가서 잠시 나오는데 그때 했는 일 한 가지. 주식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태국으로 날아갑니다.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뜸들이지 말고 빨리 좀 얘기하라고 궁금하다고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수상함을 전혀 눈치 못 챘고요. 남편 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남편 어떡하나 걱정까지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태국이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남편 혼자 고군분투할까 봐 이 태국 영사관에 전화까지 아이고야, 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현지에서 어떤 법률적인 도움이라든지 통역을 좀 도움받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고 하고요. 당장 현금 2천만 원 더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 돈 마련해서 외환 송금하려고 서류까지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남편은 내가 지금 피해자 언니랑 이 연락을 하는 중인데 그 언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면서 태국 여성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뭔가 계속 꼬아가는 것이 진짜 이 뭐 차량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딸이 이 엄마죠. 이 아내인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좀 이상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그 태국의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현지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도 이 스마트폰에 깔아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어딘지 지도에 표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설마 아빠가 나쁜 생각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아니 교통사고 났다는 사람이 왜 당황하지도 않고 또 뭐 병원 사진이 됐든지 간에 뭐가 피해 입은 사람과 관련된 얘기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 사진이라도 한 장 다 한번 보내봐라 그래라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이제부터 뭘 좀 찾다 보니까 예. 카드 사용 내역을 본 겁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남편 태국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내를 보니까 호텔에서 뭐 잡는 거 그리고 나이트클럽 가는 거 하고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뭐 돈 뭐 현금으로 뭐 지불됐다 이런 의심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연기로 쓰는 거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또 이렇게 아빠 휴대폰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태국 현지에서 사귀고 있던 여자가 사진을 탁 찍어놨더라고요. 호텔에서 뭐 옷벗은 사진하고 있잖아요. 뭐 다 찍어놨더라고요. 팀장님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편이 교육을 해가지고 어디 잠깐 나갔는데 핸드폰을 깜빡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따님이 그 핸드폰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니까 아니 남편이 태국에서 웬 태국 여자랑 같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 또 야외 식당에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 계정 대화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한국에 가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태국으로 오게 되면은 너랑 결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이제 추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 태국 유흥시점에서 만난 아가씨가 있는데 그냥 환심을 사귀어서 하는 말이고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냥 한 말이야라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된 거죠. 그냥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땡겨간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저희들이 스토리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은행 가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주식 계좌번호, 비밀번호 바꾸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성 무엇을 확인했는가 하면 해외에서 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우.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삶은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사귀는 그 여성의 상간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보니까 자기 딸 한 20대 딸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유흥가에 있는 여성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한 여성을 사귀고 여성을 사귀는 과정에서 이런 거 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 달 전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혼을 했군요. 네, 당시에 김 씨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이 김 씨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집, 주식 다 나한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나 소송하고 재판까지 갈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주고 당시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연금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연금 그리고 몇 천만 원 가지고 태국으로 넘어가서요. 실제로 그 태국 여성이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이고야. 김 씨는 그동안 알던 이 남편 모습이랑 전혀 달라서 사실 이 과정에서도 많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래 뭐 근데 하지만 여성의 여성분 아내분 입장에서 얼마나 이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삶 자체가 이 부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60대 그리고 태국 상간녀는 20대, 그것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혼을 했다니 천만다행 아니냐. 자, 그런데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주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졌고 태국 여성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아서 이미 정리라고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다시는 이런 행동 반복하지 않을 거고 예전처럼 휴대전화도 다 맡기고 연금도 다 다시 이제 아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돌려놓을 테니까 같이 살아줘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시겠죠. 살아온 세월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딸은 아빠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반응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도 답답하고 힘드셔서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자, 이 참
이런 상황인 거죠. 20대 태국인 상간녀가 너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롯이 나 자신만을 이 친구는 날 좋아해 주는구나. 그래, 재산, 뭐 연금 아내한테 다 주고 태국으로 넘어가야지. 건너갔어요. 너 누구세요? 한 거예요,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태국에서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한 남편이 이혼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는데 어쩌면 좋겠냐라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솔직히 제 얘기도 말미하겠습니다만, 자, 팀장님부터.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남성이 사실은 돈이 떨어져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있으면 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혼했다고 한다면 참 이걸 재결합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따님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각자 사는 게 나이 드셨는데 요즘 별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결혼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따로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사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옵니다. 예. 팀장님이 어지간하면 저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자, 승 의원님은요? 저도 팀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게 돌아오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돌아오는 이유가 이 남자의 이유는 딱 두 가지는 돈이 떨어져서 그 여자와 맞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돈이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가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 부인이 그립고 그 부인한테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했는 행동에 정말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안 맞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00%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보통 바람 피우는 그 사건들 제가 많이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집사람이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이렇게 집사람이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람이 없는 3개를 누가 만족시켜 주면 이 사람은 100개가 있다고 10개가 다 채워지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도 부인이 또 가지고 있는 3가지를 당연히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 채팅창에 대동단결입니다. 지금. 예? 그러게요. 그나마 진짜 결국에는 이 아내분의 선택이죠. 아마 어쩌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예. 저는 60대지만 철없는 남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바람을 계속해서 피워왔던 사람이면 이렇게 좀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처럼 반복할 것이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남성이 눈이 획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저지른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요. 이 남성이 또 뭔가 나쁜 짓을 더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또 높아 보이진 않아요. 애초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딸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실제로 목격한 바도 있잖아요. 이게 아내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너무 큰 물론이죠.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시는데, 일단 김국환님, 깨진 그릇은 붙이는 거 아닙니다. KH님, 받아주시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진희님, 뭘 고민하세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둘리님, 정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저 나이에 뭔가요? 26년간 속아 사셨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님, 애초에 자식한테 유흥업소 위치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할 말이 없네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테니까 저도 이걸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한 노년을 그냥 자식들과 함께 보내시는 거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